이번 주제는 살면서 저희가 이사를 다니게 되는데 집을 구하실 때 어떤 순서로 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가 중개업을 하다 보면 집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집을 구하는 순서에 대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내가 살 집부터 구하고 나서 팔아야 할까? 아니면 사고 나서 팔아야 될까? 임대인한테 내가 나간다고 미리 말을 하고 들어갈 집을 구해야 하나? 보증금을 받아야 다른 집을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건가? 전세 계약 기간 만기에 맞춰서 그냥 내 맘대로 계약하면 되는 거 아닌가? 내 집 나가면 난 어디 살아? 내가 살 집부터 구해야 되는 게 맞지. 뭐 이런 다양한 고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부동산은 선택을 잘못하시게 되면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고 내 집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급매로 팔아야만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내 집은 나갔는데 들어갈 집이 없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을 구하실 때 어떤 순서로 구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사 갈 때 집을 구하는 순서. 저희가 부동산을 운영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내 집이 안 빠진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내가 들어갈 집을 알아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내가 사는 집이 나가버려서 급하게 집을 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간혹은 집을 보고 정말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본인 집이 나가지 않은 상황이라서 결정을 못하고 기다리다가 그 사이에 내 맘에 쏙 들었던 집이 나가버려서 속상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급하게 들어갈 집을 구했는데 막상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안 빠져서 불안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려고요. 집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건지. 그럼 시작해 볼게요. 과연 집을 파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집을 사는 게 쉬울까요? 다시 집을 전세를 내는 게 쉬울까요? 전세를 구하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구하는 게 쉬워요. 싸게 구하는 게 쉽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사 들어가고 나가는 날짜는 내가 파는 날짜를 기준으로 사는 날짜를 맞추는 게 기본이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집을 처분하는 날짜를 8월 24일로 잡는 것과 들어가는 날짜를 8월 24일로 잡는 것을 단순히 비교를 했을 때 더 맞추기 힘든 건 당연히 파는 날짜에 맞추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 매물들만 보더라도 날짜 협의 가능이나 조율 가능과 같은 들어가기 쉬운 날짜를 매도인이나 임대인 측에서 맞춰주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특정 날짜를 정해서 몇 월 며칠만 입주가 가능하고 잔금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집을 팔기가 아주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통 집을 구하실 때 부동산에 방문하시게 되면 들어가시는 날짜가 언제쯤이실까요? 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들어갈 날짜가 잡혀있는 손님인지 또 이사갈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손님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날짜가 대략적으로라도 정해져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들어갈 날짜가 맞는 집을 구해드리기 위한 거죠. 네. 그 은평구에 어떤 부동산인데요. 그거 아파트? 101동 703호 아직 진행하냐고 여쭤보시네요. 그래 내가 전화 줄게 좀 이따가.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새로운 집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미리 집을 사고 난 다음에 파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면 그냥 매수하시면 돼요. 또 본인이 돈이 많아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안 나가더라도 들어갈 집을 미리 살 수 있는 여력이 되신다면 이것도 그냥 사면 돼요.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집은 그냥 공실로 놔뒀다가 좋은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매수자를 천천히 찾아서 좋은 금액에 팔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구하는 집의 매매대금이나 전세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내 집의 처분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경우라면 순서는 내 집 처분이 먼저인 거예요. 만약에 내 집이 처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집을 덜컥 계약하게 되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갑자기 급매로 던져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내가 들어갈 집이 잔금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만약에 내 집이 안 팔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정말 잠도 못 잘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급급매를 해서라도 잔금 일정을 맞춰야 계약금을 날리는 경우를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간혹은 정말 순진하게 내가 다른 집으로 이사가게 돼서 거기 집을 다 계약을 했는데 날짜는 어떻게 잡아놨으니까 이 집을 그 날짜에 맞춰서 좀 팔아주세요 라고 순진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과연 집을 파는 게 쉬울까요? 사는 게 쉬울까요? 일반적인 시장 상황에서는 무조건 파는 게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고 싶은 집이 있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해야만 그 집의 매매 대금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내 집을 먼저 처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 집이 팔리고 나서 들어갈 집의 시세가 올라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이 집이 나가면 나는 어디 가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집이 나갔는데 내가 들어가려고 했던 동네의 매매든 전월세든 다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는 금액 가지고는 가려던 곳을 못 가는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세가 급등할 때는 계약 후 계약 취소를 하자고 하거나 금액을 더 올려주지 않으면 배액배상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매도인들도 있어요.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사고 파는 거를 최대한 동시에 해야 돼요. 내가 집을 내놨으면 내가 들어가야 될 집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통은 집을 내고 부동산에서 손님을 모시고 오게 되면 이게 될 만한 분위기인지 아니면 그냥 보러만 온 건지 눈치껏 보게 되는데 집을 보러 오는 손님들의 수가 막 늘어나고 있고 아니면 부동산에서 구체적으로 매매 금액에 대한 협상이 들어온다거나 날짜 조율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면 계약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아진 상황이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럼 빠르게 들어갈 집을 찾아서 이제 움직이셔야 돼요. 내가 갈 집을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집을 처분하고 들어가려는 곳의 시세나 실거래가 물건 수와 같은 부분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내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지 여기를 이 금액에 내는 게 맞는지에 대한 판단도 정확해지는 거예요. 시세나 동향 파악은 반드시 부동산에 가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부동산에 솔직하게 내가 지금 이 동네로 이사를 오고 싶은데 내 집은 아직 안 나간 상황이고 집 보러 오는 분들이 요즘 좀 계신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부동산에서는 알아서 당장 진행은 안 되더라도 미리 시세나 구조와 같은 단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또 볼 수 있는 집이 있다면 미리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준비가 된 상황에서 내 집에 계약금이 들어오면 빠르게 움직이셔야 돼요. 보통 부동산이 움직일 때는 한 곳만 움직이지 않아요. 내 집이 나가면 다른 곳도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집을 팔고 어물쩡거리면 내가 들어갈 집의 금액도 올라버려서 금액을 맞추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최근에 서울이나 인기지역 같은 경우는 자고 일어나면 호가가 막 억 단위로 오르기도 하기 때문에 내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이사 가려고 했는데 회사가 바빠서 2주 정도 지나서 갔더니 그 사이에 몇 억이 올랐더라. 그래서 나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들려오더라고요. 회사가 아무리 바빠도 휴가를 내서라도 내 집이 팔렸으면 빨리 집 사러 가야 돼요. 내 집이 비싸게 팔리면 팔렸을수록 더 빨리 가야 돼요. 왜냐면 비싸게 팔렸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경기가 올라오고 있다는 거고 부동산은 내 집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분과 동시에 매수하는 걸 권장드려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집을 한번 보러 갔는데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고 이 집 가격이 아주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집은 안 나가. 이러면 미치는 거죠. 그래도 계약하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보고 있는 집들이 매매로 나가는 게 눈에 보여. 금액이 막 오르고 있어서 잠이 안 와. 그래도 계약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집을 먼저 사고 그 다음에 내 집을 팔아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첫 번째, 그냥 심플하게 돈이 많은 경우. 이건 돈이 많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냥 내 집이 팔리건 안 팔리건 그냥 사고 나서 잔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이 안 팔리면 미리 이사 들어오고 천천히 팔아도 되겠죠. 돈이 많으면 안 팔아도 되겠죠.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어떻게든 해결을 할 수 있다면 은행이자는 내야겠지만 이런 경우에도 먼저 사고 나서 팔아도 되기는 해요. 두 번째, 구하는 집의 매도인이 날짜 편의를 잘 봐주는 경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들어갈 날짜가 안 잡힌 경우잖아요. 내 집이 아직 안 팔렸으니까. 그런데 매도인이 날짜 협의를 다 봐줄 수가 있으니 여유있게 집을 팔고 들어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예요. 매도인의 날짜가 안 잡혀 있는 경우이면서
좋은 매도인을 만난 경우죠. 이 경우에는 잔금일을 보통 늦게 잡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이 계약인데 잔금일을 뭐 4개월이나 6개월 이런 식으로 길게 주고 거기 집이 나가면 당겨서 아무 때나 들어오세요. 이렇게가 가능하다면 매수인도 안심하고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매도인이 기한을 여유있게 준 것이고 그 안에서 어느 때건 팔고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막 무기한 줄 수는 없겠죠. 시세가 5억인데 막 6억에 올려놓고 내 집이 안 나간다고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막 욕심 부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적당한 기한 내에서 협의를 해준다면 사고 나서 파는 것도 괜찮아요. 세 번째, 전세 낀 매매 물건을 사서 그 세입자가 나가는 시점에 맞춰서 들어가는 경우. 이때는 매매대금에서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는 승계를 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불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내 집의 처분 시기와 굳이 안 맞춰도 되겠죠. 사실 내 집의 처분 시기는 매도인과 맞출 부분이 아니라 현재 세입자가 맞추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임차인의 임차기간이 뭐 1년 정도 남은 상태고 세를 끼고 미리 사는 거라면 그냥 매수하고 나서 나중에 세입자 만기에 맞춰서 내가 들어갈 계획을 세우시거나 매수하고 나서 세입자와 협의를 해서 날짜를 조율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전세나 월세인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약속했을 때예요. 이 경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되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이 맞춰서 계약이 된 경우 두 가지예요. 이 경우는 내가 나갈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집이 팔린 경우와 마찬가지 경우로 봐도 돼요.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계약이 된 경우라면 임대인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에 대한 계약금을 받았을 거거든요. 그럼 임차인도 새로운 집을 구해야 되니까 보증금 중에 계약금에 대한 부분은 미리 달라고 하시고 또 받는 게 안전합니다.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월세는 보증금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주인이 그냥 나가는 날짜에 맞춰서 반환해 준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럴 땐 걱정하지 말고 내가 들어갈 집을 구하고 나가는 날짜에 맞춰서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집을 구하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부동산에 있다 보면 내가 들어갈 집의 날짜가 고정돼 있어서 그 날짜에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급매로 집을 처분하는 경우도 많고 날짜를 잘못 맞춰서 모텔에서 며칠씩 거주를 하거나 날짜가 안 맞아서 보관 이사를 해야 돼서 이사 비용을 이중으로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집을 구하실 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날짜 관련 부분을 두루뭉실하게 얘기했다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서 거래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계약할 때 날짜 관련 부분에 대한 합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급매로 내 집을 처분하고 팔아야만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날짜 같은 경우는 정말 정확하게 의사 전달을 해야 돼요. 뭐 희끄무레하게 언제쯤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뭐 언제쯤 나가겠지 뭐. 이런 식으로 날짜를 가볍게 생각해서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은 날짜 하루 이틀 차이로 몇 천만 원, 몇 억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